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죠.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무조건적이진 않다라는 명제가 지금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작은 돈을 벌어보면 큰 돈 역시 벌 수 있는 경험이 생기고 역시나 노하우마저 생긴다는 거예요. 신사임당님이 최근 책을 내셨어요. 저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건 소신 있는 삶의 방향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라는 거였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사임당님 워낙에 유명하니까 제가 따로 소개를 안 해도 아시겠죠. 어쨌든 그 이유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MJ 드마코의 부의 초월 차선을 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서행 차선으로도 얼마든지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으니까요. 그 누가 봐도 신사임당님은 부자예요. 부자. 월 1억의 순수익을 벌고 있고 시가 30억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그에게 부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사람 중에 인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고작 1억 수익에 30억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라고 푸하하 하면서 폄하하겠죠. 내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나 신사임당은 부자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실제로 많이 겪어봤던 내용이에요. 이 100만 원으로 장사를 하라고 하면 고작 100만 원으로 무슨 장사를 하냐고 하면서 비웃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장사를 하라고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웃긴 건 본인이 가진 돈의 전체 액수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사업하라고, 장사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죠. 그 정도 돈은 들여야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령 1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1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1억을 투자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이 귀가 솔깃해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좋은 아이템을 알려달라고 하죠. 참고로 신사임당님은 70만 원으로 온라인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 짧은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려보면 아예 무자본으로 시작해보고 경험을 쌓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무자본 창업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 역시도 그렇죠. 유튜브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극도의 극빈층에는 유튜브 무자본 창업은 꿈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기회가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Keep going, 계속 가라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신사임당님의 책 제목이자 여러 명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의 이름이에요. 계속 가라. 뭐든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가다 보면 길이 보인다.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좀 책을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스스로 타석에서 내려오지 말자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아웃 카운트, 즉 삼진 아웃이 없다는 뜻이에요. 본인 스스로만 타석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언제든 안타를 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홈런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당연히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타석에 들어설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그 금액이 내 전재산이라면 헛스윙을 한 번이라도 하면 30%의 돈이 날아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전재산이 아닌 10%, 1억이 전재산이라면 1천만 원으로 타석에 설 수 있다면 이 10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이 한 번의 기회에는 3번의 헛스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고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진 리소스, 즉 돈은 0원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었으며 집에 컴퓨터도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도 월 2만원, 3만원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실패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오로지 심리적 압박감 뿐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심리적 압박감만 이겨낸다면 계속해서 헛스윙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아가 다른 사업의 원동력이 된 유튜브가 참 고맙기만 할 뿐이죠. 한정된 리소스, 아니 적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심리적 압박감이에요. 저 역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경험했고요. 장사로 비유하면 허름한 리어카를 끌고 토스트를 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0명 중에 9명이 망해 나가는 장사를 시작하면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오로지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지 않기 위해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조금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치를 하면서도 추가로 돈을 또 주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값비싸게 사서 이용하려고 하죠. 딱 한 번의 스윙으로 홈런을 칠 거라면서 장담하면서 말이에요. 최근 상담한 사람 중에 한 분은 오프라인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기술도 뛰어나셨고 한때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셨죠. 다만 오프라인 시장이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다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전 자신 있게 사장님 정도면 하루만 해도 온라인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추후에 추가로 또 상담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작은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아주 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온라인으로도 큰 수익을 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방법만 누군가가 옆에서 좀 매니징을 조금만 해준다면 말이에요. 어제 만난 천안에서 술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상담을 끝내고 눈물을 펑펑 보이셨어요. 무언가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 이분을 나무라기도 했지만 칭찬 역시 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배움의 갈망이 너무나도 크셔서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마다 않고 잠도 한숨 자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약속했죠. 이분이 그게 가능했던 건 아주 작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리소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평 남짓의 가게 인테리어비가 2천만 원도 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혼자서 직접 다 알아보고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아쉬웠던 건 조언이라도 좀 받았다면 그저 옆에서 누군가 이분이 신뢰하는 그 누군가가 준비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이라도 좀 도와줬더라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진 않았을 텐데 라는 부분이죠.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는 표현으로 신사임당님은 이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욕도 먹었어요. 저 역시 이 창업하세요 라고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게 어떠한 창업이든지 간에 뭐 회사 생활을 불만족스럽게 하고 평생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 창업을 하라고 했어요. 뭐 제가 그랬으니까요. 월 200만 원, 300만 원 남짓을 받아가면서 평생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신사임당님은 책에서 본인의 과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과거 본인은 소심하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던 성격 탓에 친구들에게 맞기도 하고 왕따를 당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사업으로 작은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도 했고요. 심히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이유는 저 역시도 왕따를 당해봤기 때문이죠. 아마 제 영상을 오래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창피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전환을 하면 또 한없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에서는 과거에는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고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소심한 성격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신사임당님은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겠죠. 일일이 응대하고 웃어가면서 손님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 무엇이든지 잘 파는 오프라인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사도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전 온라인은 좀 복잡했거든요. 지금도 온라인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여러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특히나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40대, 이 50대 분들은 어려워하는 게 온라인이니까요. 재미있는 게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연령대의 구독 비율이 40대, 50대 분들이세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창업이 주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쨌든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는 말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수긍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안이 꼽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흡수하느냐인 거겠죠. 아직 신사임당님의 책 킵 고잉을 다 읽진 못했어요. 얼마 전 이 장인어른의 환갑 겸 가족 나들이로 여행을 가면서 집어들고 가서 읽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거의 3분의 1을 읽었는데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도 어려운 건 싫어하는 편이라서 영상을 만들 때나 모든 글을 쓰는 행동을 할 때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하는 편인데 킵고잉 역시 그랬어요.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또 그 편안함에 비해서는 주는 인사이트가 좀 컸고요.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고 과거 그분의 책을 모조리 산 이유도 사실 이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그 점에서는 킵고잉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파트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짬이 날 때 잠깐씩 읽어도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책이니까요. 침몰하는 삶을 멈추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작게 시작해도 괜찮을 수 있는 용기, 나를 평생 먹여 살리고 싶은 분들, 생각과 결정, 행동이 힘든 분들,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17,000원 정도는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장마철 빗소리 들으면서 좋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